네, 이제는 발달심리학 3장 지각 발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각한 분 없죠? 그런 지각이 아니지. 여기 감각하고 지각인데, 그걸 차이를 알아야 돼. 여기 보게 되면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거 여러 감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그 어릴 때 다 이렇게 발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감각과 지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을 영어로 sensation이라고 그래요. 좀 센스가 있어? 센스? 그 센스가 이제 라틴어로 느낀다 그런 뜻이거든요. 느낀다 이런 건데 감각, 그 다음에 지각 하게 되면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perception, 퍼 하게 되면 뚫어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외부의 자극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빛을 본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뭘 만진다든가 외부의 자극 있잖아요. 자극을 내 몸을 통해서 몸이 받아들이는 그거 있죠. 그걸 감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통해서 시각, 귀를 통해 청각, 그죠? 피부를 통해 촉각 이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몸에 들어오는 그런 걸 갖다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럽시다. 감각.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걸 내 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뭐라고 지하면은 그 지식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이해하는 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삐지 않았으면 귀가 멀지 않았으면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온 걸 갖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걸 갖다 알아채는 것 갖다가 지각이라 한다. 뭔지 아시겠죠? 지각은 주로 우리 그 뇌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후두엽에서는 주로 이제 시각적인 거, 보는 거. 귀가 있는 측두엽에서는 주로 이제 듣는 거,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오감 이런 것들은 그 주정엽 부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감각과 체험.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책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만 들으면 뭔지 모를 거예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각적 선호라고 하는데 이건 너는 그 저기 콜라하고 사이다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더 좋아한다, prefer. 영어로는 preference라고 하죠. 시각, visual preference method.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이거죠. 여기 보면 판찌라는 분이 1963년에 여기서 그 실험자가 위아래서 아래를 보고 있고 요 앞에 아래 아기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자극을 보여줘요. 자극을 보여주고 나서 얘가 뭘 더 좋아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오래 볼까요? 아니면 간단히 볼까요? 장동건이를 더 오래 볼까요? 나를 더 오래 볼까요? 하여튼 더 오래 보는 걸 갖다 더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걸 더 오래 보는지. 예. 형체가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런 것들 더 많이 오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본다는 얘기는 그 아기가 그걸 갖다 더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에 존경하다가 영어는 뭐야? respect죠. respect. 여기 보게 되면 스펙을 갖다 다시 본다는 얘기죠. 스펙. 리스펙트 하게 되면 여기다가 다시가 붙는 거죠. 그죠? 다시 보이잖아. 존경스럽잖아. 알겠죠?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 스펙인데 아내를 쳐다보는 건 이제 inspection 하면 검사한다 이거죠. inspect.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여기 심리학에서 내성법 하게 되면은 옛날을 다시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retrospect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스펙이 다 본다는 얘기야. 예. 뭔가 기대한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점수 좋을 걸 기대하세요? 기대하다가 뭐야? 스펙에다 뭘 붙일까요? 뭔가 밖을 좀 봐봐. 밖을. expect가 되지. 밖을 보니까 이건 여기 x는 바깥이라는 뜻이야. 출구를 갖다 exit라고 그러잖아. 그죠? 밖을 내다 보니까 기대한다 이거지. 저 유리창 밖을 보니까 큰 건물이 있어. 뭔가 나중에 한몫 부동산에 한몫 잡을 걸 기대하는 거야. 알겠어? 스펙타클 뭐는 얘기죠? 하여튼 다 본다. 다시 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애가 뭔가 다시 더 본다는 건, 더 오래 본다는 걸 갖다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뭐 대충 막 보려고 하다가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
다시 응시하죠?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애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어른처럼 추론해서 더 좋아하면 오래 보겠구나. 그죠? 지나가다 다시 주목해서 본다. 이거 이제 지각적 선호 실험이라고 하고. 이게 뭐 얘기냐면은 애기들이 습관화, 탈습관화를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에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기분이 좋잖아? 그럼 더 쪽쪽 빠는 것이죠. 예. 그 쪽쪽 빠를 때는 새로운 자극을 갖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애들을 연구할 때, 우리 어른 같으면 물어볼 수가 있죠.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어졌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신기할 때 더 이렇게 그걸 신기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어른들도 그러잖아. 남편분도 집에 와가지고 계속 그냥 리모컨 계속 뭐 새로운 거 없나 계속 돌리잖아. 그지?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돌리는 것처럼 애들도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세게 빠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진폭의 빨기를 통해서 습관화, 탈습관화를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 트래킹이라고 있죠. 예. 트랙이라고 하세요? 100m 트랙 달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트랙은 길이란 말이야, 길. 예. 트래킹이라고 하세요, 트래킹. 산에 올라가면 트래킹이라고 그러잖아. 길을 따라간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걸 갖다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아이는 눈이니까. 눈을 갖다, 여기 이제 애기가 있잖아. 여기에다 뭐 이렇게 그, 기구 같은 걸, 밴드 같은 걸 붙였어. 알겠어? 예. 그래가지고, 애기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눈동자를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옛날에 초기에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에서 눈알 움직임 같은 거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매고 줄 달고 번거롭지만 요즘은 안경 끼면은 눈알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여기 좋은 차가 나왔단 말이야. 좋은 차가 나왔을 때 그 차 광고하기 위해서 레이싱 걸들 아세요? 쭉쭉 빵빵 여자들이 갖다 딱 차 옆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그 차를 봐야지 여자를 너무 보면 안 되지. 응? 여자는 좋은데 차가 안 팔리잖아. 차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자는 그냥 남자들이 그 시선 끌 때 딱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차를 봐야지. 계속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차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눈 움직임을 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갖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응? 남자들한테 이렇게 안경 끼게 하고 나서 그 차를 광고할 때 계속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광고 새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응. 그다음에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로 처음에 여자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차로 쪽으로 다 이제 옮기게 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차 멋있는데 이렇게 차로 다 주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주위를 여자인지 차로 하는지 어떻게 알게 돼? 눈 움직임 보면 알지. 눈동자가. 알겠어요? 눈동자 여자만 찾아보고 있으면 차를 쳐다봐야지, 그지? 이게 눈동자 광고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어요? 네. 나는 여자 안 봤는데요. 백날 얘기해봐라. 눈이 얘기를 해주는데. 알겠죠?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뇌파가 다 얘기해주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지.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 눈이 막 떨려.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눈의 얘기를 해주잖아. 눈으로 말해요. 그죠? 눈으로 말하잖아. 예. 이게 애들도 있잖아.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런 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뇌 영상법을 통해서 MRI, 뭐, PET,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패스캔. 예,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자기는 저기 자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장. 우리 그 동그란 거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그죠? 북쪽은 저기 이게 되잖아.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새 있잖아. 여기 철새 도래지가 있잖아. 구미 여기. 저기 철새가 날라오는데 거리가 얼마큼 날라오는지 아십니까? 4만 킬로를 날라갑니다. 4만. 그게 감이 안 와? 서울서 부산까지 몇 킬로야? 400킬로지. 서울서 부산까지 100배를 가서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지구의 자기장을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새 머리가.
세대가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세대가 좋아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있잖아요. 자기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 것이지. 피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피의 혈류 이런 거를 보고서 측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는 CT 같은 건데 MRI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기능적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functional이라고 하는데 기능. 처음에는 해부학적인 모형만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몇 초 단위로 찍을 수가 있어. 옛날엔 몇 초 단위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몇 초 단위 찍지를 못해. 근데 요즘 컴퓨터가 되게 빠르잖아요. 몇 초 단위로 찍어가지고 딱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죠? 사람을 봤을 때 피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경로로 지나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뇌의 기능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기능도 보여주고 뇌 공간에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능적 자기 공유 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을 볼 때, 한자를 볼 때, 아니면 영어 단어를 볼 때 뇌에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한자 볼 때랑 한글 볼 때랑 뭐가 다른지 이런 연구를 내가 이제 했었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때. 그러니까 언어 연구를 갖다 MRI로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초창기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요즘에는 이제 MRI 그때만 해도 1시간에 100만 원씩 들어갔단 말이야. 워낙 비싸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싸졌습니다. 학교에도 이거 MRI 이거 뭐 수십억짜리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싸지기도 했고 그래서 연구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여기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방사능 뭐 이렇게 뭐 병원에 가면 뭐 약물을 먹어요. 약물을 먹으면 이게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피로 타고 돌아다닐 때 사진을 찍으면 돌아다니는 걸 찍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납 중독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는 몇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방사능이지만. 알겠어요? 예, 보통 다른 거는 갖다 이렇게 방사능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누적되지만 그거는 몇 시간 지나면 다 오줌으로 뭐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안 했겠지. 옛날에 방사능을 갖다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큐리 부인이에요. 큐리 부인 들어봤어요? 큐리 부인, 폴란드. 큐리 부인이 여자 과학자였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방사능이 되게 대단한 발명품으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방사능으로 한번 화장품 만들어 봐야지. 방사능에 얼굴 발라보고 막 방사능으로 다 이거 뭐 금도 먹잖아. 좀 먹어봐야지. 다 죽었지. 옛날에는 요즘에는 후쿠시마 뭐 이렇게 원전 뭐 그러잖아, 그죠? 그때는 뭘 몰랐지. 그런데 이게 PT 이런 거는 전혀 그런 몸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이런 움직임을 갖다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빨갛게 표시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의 신체, 말은 못하지만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연구와 지각을 먼저 이제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각 발달. 여기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볼 때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각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 어른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처음부터 낯가리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낯가리냐? 아니지. 어느 정도 또 똘방똘방해 보일 때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웃는 거지. 처음부터 낯가리진 않아요. 처음부터 낯가리는데요. 거짓말하고 있네. 네, 알겠죠? 6개월 지나면서 이제 낯가리기 시작하잖아. 그지? 똘방똘방하게 보이니까. 이제 6살, 이제 유치원 지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어른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력을 갖다가 좋은 시력을 하게 되려면은요, 잘 봐야지. 알겠어요?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력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저 먼 산 보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책상, 너무 이렇게 하고 나면 안 되고, 그죠? 적절하게 이렇게 시각 경험을 많이 해야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태어나자마자 벽만 보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얀 거, 여러분, 아주 하얗거나 아주 깜깜하면 시각이 없어요. 이게,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깜깜해지면은 안 보이잖아. 하얗면은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릴 때 원근감, 색감, 이런 걸 잘 경험을 해야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형태지각이 보겠습니다. 명도 대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 들어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하얘 보여요?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은 맨 왼쪽이 1번, 가운데가 2번, 오른쪽이 3번이면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네모. 바깥의 네모, 안의 네모 중에서 1, 2, 3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하얘 보여요? 1번이죠. 사실은 같은 색깔입니다. 아시죠? 같다니까. 요 바깥을 갖다 이렇게 똑같이 없애버리고 보게 되면 똑같은 색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깥의 색깔이 더 진해 보이죠? 진하면 안에 있는 게 더 하얘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예를 들어서 다 80점, 80점, 80점이라고 쳐봐. 알겠습니까? 80점, 안에가 다 80점이야. 바깥에는 82점, 85점, 90점이라고 쳐보게 되면 알겠어요? 같은 80점이라고 하더라도 90점 있을 때가 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안 그래? 다시 이 안에 내가 이제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안에가 다 80점이야. 바깥에가 맨 왼쪽은 90점, 요거는 85점, 요거는 82점이라고 치게 되면 80점이랑 82점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뭉개져 비슷하게 보이잖아? 그럼 맨 오른쪽에는 공부가 90점 하는 애 앞에 있으면 80점이 크게 더 차이가 나 보이죠? 그죠? 이죠? 대비가 더 심해 보이잖아. 네, 여기서 흑백의 차이가 더 이렇게 대비가 명확한 게 이거 명도 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색깔은 똑같은 색입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가지고 더 하얘 보여요.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명도 대비라고 그래요. 다른 색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왼쪽에 어두운 게 더 어두워 보이고 왼쪽에 하얀 건 더 하얘 보인다. 이게 명도 대비라고 그래요. 이 명도 차 이런 거에 대해서 애기는 망막 아세요? 망막? 예. 눈알 보게 되면 맨 뒤에 피부로 말하면 사진기로 말하면 이제 그 필름 같은 게 있어요. 맨 뒤에 그 망막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알아먹습니다. 대비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책에 나온 그림 보게 되면 1개월 된 영화 A, 2개월 된 영화 B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뭐냐면 아까 눈동자 추적 같은 걸 해가지고 아이 트래킹 같은 걸 해가지고 애가 어디를 더 많이 보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막 떨리잖아. 알파파처럼. 여기는 눈알이 거기서 막 움직였다는 얘기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야. 턱 밑에하고 머리 위에 거기 부분 있잖아요. 턱선하고 그 아래 부분 경계가 명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하고 얼굴 그 이마 사이가 경계가 명확하잖아. 그지? 경계가 명확한 데는 더 오래 본단 말이야. 첫 달 되는 애들은. 요 안에를 갖다 잘 구분을 못해. 코나 입 주위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2살 된 애들은 눈동자하고 여기 입줄 요런 데 있잖아. 이걸 갖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이를 갖다 더 왔다 갔다 더 많이 보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애들 그림 그릴 때 그냥 얼굴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여기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그지? 나중에 이제 좀 사람 얼굴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고 머리 그만 그리잖아.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눈, 코 그리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는 그 얼굴하고 바깥에 그 정도 경계만 구분을 할 줄 알다가 나중에는 눈, 코, 입 요거 갖다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되어 간다 이거지. 이걸 갖다가 눈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형태 중에서 얼굴 형태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형태 중에 얼굴을 잘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얼굴 한번 볼게요. 애들 시각 경험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위에 남자 얼굴 밑에 원숭이 얼굴 있잖아요. 위에 남자 얼굴 봤을 때 구분이 됩니까?
눈이 뼈어. 왜 대답이 없어. 구분이 되지 않아, 그지? 응. 원숭이 얼굴 구분돼요? 잘 된다고 하면 원숭이야. 잘 구분이 안 되지. 예. 근데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 사람,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거가 익숙해져.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 사람 같아 보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구분이 되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서 다 얼굴이 그만하다고 그러지. 그건 뭐냐면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그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얼굴 보고 구분하는 거를 갖다가 경험을.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머리가 짧고 오른쪽에 머리가 길고, 그죠? 또 오른쪽 사람은 더 각졌고 뭐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문학책에서 갸름하고 뭐 색깔은 어떻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매부리 크고 뭐 이런 거 문학작 보면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귀엽게 생겼네, 코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대해서 그 피드백도 많이 주고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걸 배워요. 시각 경험 알겠죠? 그런데 저 원숭이는 어떻고 우리 원숭이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배울 필요가 없잖아. 그죠?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애들은 그 원숭이 얼굴 구분이 된대요. 근데 그 후로는 어른들이 원숭이 얼굴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탕 주고 모르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 못 배워.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 경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얼굴 지각하는 것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그 생후 한 2달쯤 지나면은 색깔을 빨강색, 파랑색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들은 빨간색을 더 좋아하고 어른들은 파란색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 연구마다 의견이 아직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데 애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저기 하와이 같은 데 있죠. 하와이 같은 데는 어떤 색의 문학 작품이나 뭐에 많을까?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어떤 걸 같아? 북극에는 북극 남극에는 어떤 색이 많을 것 같아? 흰색이지. 바다는 우리 집 마음에 빛이 있다면 파랄 거예요, 하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하고 익숙하고 그런 것이지. 바다는 파란색이지. 그죠? 제주도는 오란지색일 수 있을 것 같아. 감귤이 있으니까. 하여튼 색깔에 대한 아직 뭐 애들이 야 너 무슨 색 보이냐?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그 연구하는 걸 계속 또 해야 될 거예요. 크기가 같다라고 보는 크기를 갖다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기피지각 이거 시각 절벽을 통해서 이제 먼저 연구를 했는데, 예, 기피지각은 여기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 깊이는, 그죠? 가까이 있는 거는 눈 아래서의 많이 위치가 바뀌고 저 멀리 있는 거는 많이 안 바뀐다. 뭔지 알겠죠? 예, 눈 움직임을 할 때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시각적 모션 단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잖아. 시차가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 이걸 통해서 깊이를 갖다가 알아챈다. 그 다음에 그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앞으로 당겼을 때에, 그죠? 이게 가까이 있을 때랑 이거 뭉쳐지고 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퍼져지고 하죠. 이걸 통해서 가깝고 먼 거, 깊이를 갖다 느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눈이 2개가 없다 하더라도, 한 눈만 있다 하더라도, 한 눈이 보인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거는 길고, 저 멀리 있는 건 좁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깊이를 갖다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볼 수 있다. 애들도 이걸 알더라 이거야. 왜 알아야 될까? 저기 밤에 어두컴컴한데 오고 있는 게 엄마 모습인지 아니면 늑대 모습인지 알아야 살잖아. 그죠? 네, 이런 것이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 단일성, 따라합시다. 물체 단일성. 애기들도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앞에 연두색 판때기가 있어. 뒤에 이렇게 긴 동그란 봉 같은 게 있다고 쳐봐. 봉을 갖다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봉이 하나인데 연두색이 가려가지고 그렇게 보인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움직이고 나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하늘색 봉이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은 저기 연두 색깔의 뒤에서 봉이 움직이고 있네 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 연두색을 치웠더니 여기 하얀 이런 봉이 나타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록 내 눈으로는 요 위에 하늘 색깔이 떨어져 있지만 내 눈에 비치는 상이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응. 지금 마술하고 그럴 때 사람 몸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여기서 연두 색깔이가 잘라져 있지만 하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두색을 치웠더니 여기 C처럼 떨어져 있는 거였네? 그럼 애들이 저게 뭐야? 하고 오래 쳐다봅니다. 알겠습니까? 오래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를 놀라면서 더 오래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지? 그죠? 사람들은 약간 떨어져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 통일성 있게 알아채려고 해요. 알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물체의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물체를 갖다 떨어져 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로 보려고 한다. 단일한 거로 보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당연할 때는 뭐 이렇게죠. 당연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저게 떨어져 있었던 거야? 하나였던 거로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더 빤히 쳐다본다 이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청각발달입니다. 뭐 그래 오래 안 남았으니까 마저 녹음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태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려줬어요. 책을 읽어줬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책을 들려주게 되면 나중에 애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들려준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어줬어요. 그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들은 얘기를 더 좋아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뭐 이렇게 드라마 본 주제곡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장금이를 봤다 하게 되면 그 장금이 소리 나오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좋아했던 이런 것들 소리 들려주고 청각이 그때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저게 왜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그죠? 태교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청각 발달입니다. 여기는 이제 X축으로 갈수록 이제 원령, 달수가 맨 왼쪽은 좀 어리다가 좀 나이가 드는 것이죠. 네, 달수가 길어지는 거고, 오른쪽에서 위치 파악 능력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애가 위치 파악 능력이 더 좋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좀 뚝 떨어졌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 알겠죠? 그거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지 않고. 처음에는 애가,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처음에는 그냥 엄마 몸속에서 갖고 태어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알겠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세상을 갖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서 좀 파악하느라고 좀 떨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처음에 A 방법을 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어.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나마 했었어,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 야, 뭐 새로운 거, 뭐 하냐? 그때는 새로운 거 시도하니까 더 떨어져. 그러나 그 방법이 좋다면 나중에 다시 팍 올라가죠. 그죠? 이런 거 비슷하게 애기들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갖고 태어났던 걸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왠지 모르겠지만은 좀 떨어져요. 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나면 더 팍 올라간다. 이제 이게 이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모양이 U 모양이죠? U 모양에서 U 모양 발달 사항을 청각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각 봅시다. 촉각. 제가 이거 계속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기들한테 의사 전달을 합니다. 알겠죠? 보통 그 스킨십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스킨십. 여기 보게 되면 한 달에서 세 달, 여기 맨 밑에 한 두 살 될 때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신체 접촉 같은 것이 애들로 하여금 애착, 사랑 이런 거를 갖다 형성하게 해줍니다. 여기 이게 보게 되면 조산아 있죠? 조산아. 조산아가 뭐야? 좀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잖아. 일찍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몸무게가 적죠. 그죠? 근데 걔가 이제 안정을 취하거나 이렇게 좀 사랑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애들한테, 그런 애기들한테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기 파란색은 마사지를 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애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산한 애 중에. 빨간 거는 그걸 받지 않은 애야. 알겠어? 그랬을 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X축은 이제 일수야, 일수. Y축은 애기 몸무게야. 보게 되면은 일수가 올라갈수록 마사지를 받은 애가 몸무게가 더 늘었죠. 그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1차 될 때 보게 되면은 여기 몸무게가 뭐 한 3kg쯤 되나? 근데 여기 그 파란 거는 뭐 거의 올라갔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야? 스킨십으로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가 몸이 더 튼실하게 큰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촉각이 발달한다네, 촉각.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캥거루식 미수가 돌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캥거루식 미수가 돌보기 시작. 캥거루가 어떻게 아기를 품고 있어요? 아기 주머니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미숙한 아기가 있잖아요. 걔를 안아주고서 돌보기를 하고 해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애가 안정을 취하고 더 몸무게도 잘 나가고 더 잘 보고 더 잘 먹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그 접촉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어릴 때 저도 그 많이 체했죠. 저는 많이 체했어요. 그럼 엄마가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서 배를 많이 주물러줬지. 실제로 나 약 안 먹었다니까. 나 시골에서 한 달 동안 뭐 병원도 못 가고 그랬어. 그때는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인내심이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으면 엄마가 내 옆에 항상 있었어. 배 주물러주고. 예. 그래요. 이게 캥거루식 미수가 돌보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촉. 이제 미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종원이 아세요? 백종원. 이 사람 신기해. 이게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죠? 이 맛을. 이거 양념을 갖다 한 달 동안 묵혀놨네, 이거. 막 그러잖아, 그지? 나는 그냥 나는 주는 대로 다 먹는데. 맛이 다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미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 미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각과 후각. 미각은 이제 맛이고요. 후각은 코냄새입니다. 그, 애들도 이런 구분하는 게 있을까요? 맛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 네. 냄새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단맛, 신맛, 쓴맛이 있는데 여기서 단맛을 맛본 애는 어떨 것 같아? 1번. 쓴맛. 2번은 뭐야? 신맛. 그죠? 애들도 느낀다는 거야.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알지. 단맛, 신맛, 쓴맛. 어른하고 같죠, 그죠? 애들도 그거 다. 나도 우리 첫째 딸 했더니 그 귤 있잖아. 귤을 쪽쪽 빨아, 쪽쪽 빨아 먹었지, 그지? 레몬 하나 뜯더니 애들도 맛을 느낀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애들이 냄새를 맡을까요? 그죠?
엄마 젖 냄새 있죠? 그걸 애들이 더 좋아해요. 엄마 옷 냄새 있잖아요. 이걸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후각이라는 것이지. 이거 패드를 입에, 여기 유방에 달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 젖 냄새 나는 걸 좋아해.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애기, 둘째 애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었어. 근데 어디 가느라고 애를 갖다 맡겨놨거든, 누구한테. 계속 울고 난리 하니까 그 돌보는 그 후배애가, 여자애가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옷을 입었더니 울음이 그쳤어. 뭔지 알겠죠? 엄마 냄새를 맡은 거지. 그지? 애들도 후각을 느낀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안다고. 알 건 다 알아. 그 다음에 제5의 맛, 단맛, 쓴맛, 신맛,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매운맛. 그 다음에 무슨 맛이야? 제5의 맛은. 이게 있대요. 조미료 맛이래, 조미료 맛. 이게 우마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마미. 우마미 버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게 보면 MSG 맛이래, MSG. 감칠맛 들어봐서 감칠맛. 그런 맛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네. 그걸 갖다 구분을 했어요. 이걸 실제로 발견했는데, 우마미 맛. 일본 말로 우마미, 감칠맛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요즘에 뭐 돼지 뭐 열병 때문에 뭐 난리기도 아닌데. 그래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삼겹살을 좋아하잖아. 삼겹살 뭘 좋아해? 승기 씨 뭘 좋아해요? 삼겹살에 질질 끄는 기름. 그지? 아니, 지방 맛이라니까. 기름 맛 있잖아요. 그 제6의 맛이라고 정해졌고. 아니, 실제로 더 맛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5의 맛은 MSG 조미료 맛. 6의 말은. 알겠어요? 이런 맛이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애들한테 지방 먹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청각, 촉각, 뭐 미각, 후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감각 간에도 서로 연결돼 있나? 이제 요겁니다. 예. 감각 간에, 시각과 청각 간에도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애들한테 이런 소리 들려줬을 때 소리를 갖다가 들려줘, 청각적으로. 알겠지? 이런 소리 들려줬을 때 얘가 어떤 걸 더 오래 볼 것 같아? 응? 으르렁댈 때 무서워하잖아, 이거죠? 알겠죠? 공격적인 오른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갖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은 걸 또 더 본단 말이야. 이 무섭게 공격적인 모습하고 그 소리를 갖다가 같이 연결을 짓는다는 것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각과 청각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뭔지 아시겠어요? 으르렁댈 때 여기 왼쪽으로 안 본다니까 애들이. 알겠죠? 네, 살랑살랑 이렇게 비교 공격적일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대응할 수가 있다. 사실 개들도 이런데 사람 얼굴이 목소리가 아빠가 열받았을 때 나는 목소리하고 사랑스러울 때 나는 목소리하고 그 얼굴을 매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매치할 수 있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했을 때 잘 잤냐? 이거보다 잘 잤니? 이거 알지 그지? 얼굴하고 그 소리랑 결부지어서 볼 수가 있다. 애들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각과 촉각 간에 지금 보이는 거하고 촉각이죠. 애기한테 공갈 젖꼭지가 있어요. 젖꼭지가 여기 보면 울퉁불퉁한 게 있고 약간 매끈한 게 있죠. 그죠? 애를 갖다가 울퉁불퉁한 걸 갖다 이렇게 물렸어. 그 쪽쪽 빨다가 알겠지? 울퉁불퉁한 걸 쪽쪽 빨게 한 다음에 꺼낸 다음에 이걸 갖다 보여줬어. 애가 어떤 걸 더 많이 볼 것 같아? 내가 문 게 뭐지? 요걸 더 많이 봅니다. 왼쪽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울퉁불퉁한 거 물었다는 걸 아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울퉁불퉁한 촉각이잖아. 그지? 내가 보이는 젖꼭지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물었던 젖꼭지가 뭐지? 그걸 더 오래 쳐다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촉각하고 울퉁불퉁한 거하고 그림하고 결부질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각과 후각입니다. 시각과 후각 다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좋은 냄새가 있고요.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치즈 썩은 냄새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아니 여기 나왔다고 책에. 그러면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그 기쁜 표정, 알겠어요? 기쁜 표정, 역겨운 표정, 무덤덤한 표정 세 가지가 있어. 냄새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냄새 맡을 때 어떤 걸 고를까? 기쁜 표정, 역겨운 표정, 중립적인 표정. 어떤 거? 기쁜 표정. 알겠어요? 연결한다는 얘기지. 기분이 좋은 후각 냄새하고 기분이 좋은 표정하고 매치를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치즈 썩은 냄새가 있어. 그럼 역겨운 표정하고 연결합니다. 시각, 기쁜, 역겨운, 중립적인 표정하고 냄새, 그죠? 좋은 냄새, 나쁜 냄새, 후각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3개월만 돼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은 오래된 치즈니까 오래된 치즈 냄새 아세요? 내가 보면 은행나무 냄새 뭐 비슷할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냄새인데 여기 이제 3개월 된 애들 보게 되면 여기 왼쪽은 보게 되면 역겨운 표정이란 말이에요. 역겨운 표정. 역겨운 표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알겠어요? 여기 노란 거는 여기 3개월 될 때 별로 좋지 않은 냄새죠, 그죠? 그 역겨운 거가 더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역겨울 때, 그죠? 냄새가 안 좋은 거 있을 때는 얼굴과 역겨운 표정을 더 매칭을 하더라. 요런 거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네. 딸기라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역겨운 표정 시간을 덜 보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딸기를 봤을 때는 딸기 맛 냄새가 좋잖아, 그지? 짧게 보고, 역겨운 냄새 날 때는 역겨운 표정을 더 보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는 뭐야? 냄새하고, 시각 간에 연결할 그런 능력이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뭐 배운 거 좀 어려우셨나요? 네.